숨이 막히는 순간은 꼭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하루가 길고 괜히 마음이 바빠지는 날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이 늦어질 때 별말 아닌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릴 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어딘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 봐서라기보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불안이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 더 애씁니다.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이해하려 합니다. 혹시나 내 마음이 닿지 않았을까 봐 안달하고 작은 오해조차 견디지 못해 자꾸만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나를 깎아서라도 관계의 틈을 메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인연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니면 한 번 더 다가가야 할까? 이만하면 충분히 표현한 걸까? 아직 부족한 건 아닐까?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사랑을 증명하려 하고 배려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불안을 잠재우려 합니다. 그래서 애씀에는 언제나 방향이 섞여 있습니다. 상대를 위한 마음과 나 자신을 안심시키고 싶은 마음이 같은 자리에 놓입니다. 답을 기다리는 동안 사람은 상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연락 하나에 의미를 붙이고 말투 하나에 온종일 마음을 쏟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괜찮지 않은 표정을 숨기고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 애씀은 사랑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소중해서 놓치고 싶지 않아서 더 조심스러워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움이 지나치게 커질 때 관계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의 대화를 끝내놓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혼자서 먼저 살아버립니다. 이때 애씀은 기다림이 아니라 앞서감에 가깝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대답을 미리 껴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별을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말보다 먼저, 태도보다 먼저 상대에게 닿습니다. 애쓰는 마음은 아무리 조용히 숨기려 해도 완전히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사이의 간격으로, 답을 기다리는 호흡으로, 지금이 아닌 다음을 향해 있는 시선으로 스며듭니다. 이 상태에서 건네는 다정함은 상대를 따뜻하게 감싸기보다 조심스럽게 뒤로 물러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애쓰고 있는데 관계는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말은 들어가는데 침묵은 더 깊어지고 노력은 많아지는데 거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애쓰는 마음은 늘 앞서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답을 먼저 걱정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결과를 미리 끌어당깁니다. 그 마음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또렷하게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은 상대의 호흡을 먼저 느낍니다. 조급한 숨, 기다리지 못하는 눈빛,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다음 반응을 향해 있는 시선, 그 상태에서 다가오는 손길은 아무리 조심스러워도 상대를 쉬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연은 도망치듯 멀어집니다. 그 사람이 차가워서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서도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숨 쉴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붙잡는 힘보다 머물 수 있는 여백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친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애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것은 더 큰 노력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조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비로소 인연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락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을 닫아버리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멈춘다는 것은 인연을 삶의 중심에서 조용히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다시 나를 세우는 일입니다. 애를 쓴다는 것은 사실 과거의 나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끝날 수 있나 하는 억울함이 손에 힘을 주게 만듭니다. 그 억울함은 자꾸만 우리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그 사람이 해줬던 따뜻한 말, 우리가 나누었던 약속, 그 시절의 공기 속으로 들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를 무한히 반복하게 합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위험한 습관을 하나 만듭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감옥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날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수많은 만약에를 동원해 과거를 수정하려 듭니다. 하지만 과거는 수정되지 않습니다. 수정되지 않는 과거를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현재의 나는 조금씩 야위어 갑니다. 손에 너무 힘을 주면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듯 마음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감정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2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인연이 멀어지는 그 사건 자체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화살을 맞은 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사람은 왜 나를 떠났을까라며 끊임없이 생각의 화살을 쏘아 올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스스로 쏘아 올린 수만 발의 화살에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우리는 애씀이라는 이름으로 자해를 멈추지 않습니다. 애쓰는 마음의 또 다른 이름은 통제욕입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고 싶고 내 의지대로 관계의 결말을 바꾸고 싶은 욕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조차 아침 저녁으로 출렁이는데 타인의 마음이 내 뜻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을 막으려 하면 물길은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나를 덮칩니다. 하지만 손을 떼고 강둑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그저 바라보면 비로소 물결의 무늬가 보입니다. 아, 저 물은 저리로 가야 하는구나. 이 물은 여기서 머물다 가야 하는구나. 인연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없는 것, 상대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뀐 것뿐입니다. 그 물길을 억지로 돌리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상대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에너지를 당신의 무너진 강둑을 보수하는 데 쓰십시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마음의 집 열쇠를 통째로 그 사람에게 맡겨버리곤 합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하고 그 사람이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나는 내 집 안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어둠 속에 갇힙니다. 애쓰는 기다림은 문 밖에서 그 사람이 열쇠를 돌려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 열쇠를 다시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열어주어야만 평온해지는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웃어주어야만 가치가 생기는 하루는 내 하루가 아닙니다. 인연이 머물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라는 집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집에 머물던 손님 한 명이 떠나간 것일 뿐입니다. 그 공백이 처음엔 무섭게 느껴지겠지만 그 공백이 있어야만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숨을 쉽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누군가의 대답에 목매지 않아도 되는 침묵. 그 침묵은 당신을 외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온 귀한 손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십시오. 그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가 아니라 나는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두는가라고 물으십시오. 상대를 향했던 그 처절한 정성과 노력을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대할 때 인연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고 서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그 단단한 등불을 보고 다시 찾아오거나 혹은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인연이라면 조용히 길을 비켜주게 될 것입니다. 애쓰고 있을 때 사람의 하루는 온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고 일을 하면서도 답이 오지 않은 메시지를 계속 확인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늘 그 사람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상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삶이 그만큼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깥에 메어 있을수록 작은 침묵 하나에도 하루가 흔들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제 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중심을 잃은 마음은 계속해서 밖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확인하려 하고 의미를 붙이려 하고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연은 손을 뻗을수록 멀어집니다. 사람은 잡히는 대상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에는 다른 방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향한 기다림이 아니라 내 삶을 향한 기다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흔들렸는지, 어디에서 숨이 가빠졌는지를 다시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인연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삶이 다시 앞으로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미뤄두었던 약속을 지키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나를 함부로 두지 않는 것.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동안 놀랍게도 기다림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그 인연을 떠올리지 않는 짧은 순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공백이 낯설고 조금은 허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옵니다. 붙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기다려도 조급하지 않은 상태. 이 고요함 속에서 인연은 비로소 본래의 흐름을 되찾습니다. 머무를 인연은 이 여백을 느끼고 다시 발걸음을 맞추고, 머무르지 않을 인연은 아무 소란 없이 삶의 뒤편으로 물러납니다. 그 차이는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에서 생깁니다. 기다림이란 누군가를 되돌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제자리로 데려오는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 서야만 인연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미 머물 수 있는 곳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이 익숙해질수록 사람은 묘한 평온을 하나 얻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 처음부터 달콤한 것은 아닙니다. 요동치던 마음이 잦아든 자리에 남은 낯선 적막은 때로 공허함이라는 다른 얼굴로 우리를 시험하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조용해져도 되는 걸까? 이렇게까지 마음을 놓아도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너무 무심해진 건 아닐까? 너무 쉽게 물러난 건 아닐까? 이 평온이 포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옵니다. 예전에는 기다림이 아팠다면 이제는 이 고요함이 조금 낯설게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한 시간 속에서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괜찮아진 걸까? 아니면 그냥 감정을 눌러두고 버티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상태임을 말해줍니다. 애쓸 때의 마음은 이런 질문을 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든 상대를 붙잡는 방법만 떠올립니다.
지금의 고요함은 무감각이 아니라 한 발 물러나서 자기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이 떠오르고 여전히 마음 한편이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하루 전체를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슬픔은 지나가고 그리움은 머물렀다가 다시 흩어집니다. 이 흐름을 붙잡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기다림 속에서도 숨을 쉽니다. 이 고요함은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더 이상 무너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연의 방향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애쓸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멈추고 나서야 보입니다. 누가 나와 같은 속도로 걷고 있었는지, 누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는지, 누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는지. 이 깨달음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인연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게 두어도 되는 흐름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시선의 변화가 기다림을 비로소 자유롭게 만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이 없다는 사실 하나로 하루가 무너졌을 텐데 이제는 그 침묵이 하루를 망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여전히 그 사람이 남아있지만 그 존재가 나의 오늘을 대신 살지는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요해지면 인연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닐까? 내 마음이 식어버린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식은 것이 아니라 가라앉은 것입니다. 불길은 타오를수록 불안하지만 숯불은 조용히 오래 갑니다. 애쓸 때의 마음은 늘 불길에 가깝습니다. 크게 흔들리고 쉽게 번지고 빠르게 지칩니다. 기다릴 줄 알게 된 마음은 숯불처럼 남습니다. 뜨겁게 드러내지 않고 따뜻하게 상대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이르면 인연은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사람은 존재 앞에서는 경계하지 않습니다. 아무 요구도 하지 않는 사람, 아무 결론도 서두르지 않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스스로 풀립니다. 이것이 애쓰지 않는 기다림이 만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연이 정말 나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는지. 애쓸 때는 이 구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나면 관계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돌아오는 인연은 말없이도 다시 가까워지고, 머무르지 않을 인연은 설명 없이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이 결과는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이어지는 인연만이 앞으로의 삶을 같이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진짜를 가려내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려내는 가장 정직한 시간입니다. 억지로 흔들지 않아도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떠오를 것은 떠오르게 두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 남는 인연은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머무르려 하는 마음, 당신이 설명하지 않아도 함께 있으려 하는 태도, 그것이 흐름이 맞는 인연입니다. 이제 알게 됩니다. 인연은 애써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단단히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시 살아내고 있는지, 내 하루가 다시 숨쉬고 있는지, 그 질문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이미 기다림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러운 질문 하나를 마음속에 품습니다. 그래도 혹시 조금만 더 애썼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미련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직 놓지 못한 책임감에 가깝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다는 마음. 하지만 그 생각은 관계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나만 더 오래 그 자리에 묶어둡니다. 인연은 한 사람의 성실함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속도로 걷고 있을 때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속도를 줄이고 한 사람이 계속 재촉하고 있었다면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피하려고 다시 애쓰기 시작하면 고통은 길어집니다. 기다림의 본질은 희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가 내 곁에 있지 않다는 사실, 지금 이 관계가 멈춰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는 용기. 그 용기가 생길 때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마음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슬픔이 올라와도 그 안에 잠기지 않고 그리움이 찾아와도 그 감정과 함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기다림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살아내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의 하늘을 보고 오늘의 일을 마치고 오늘의 나를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연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습니다. 돌아올 인연은 이 고요함을 느끼고 다시 걸음을 맞추고, 돌아오지 않을 인연은 아무 원망도 남기지 않은 채 기억 속으로 옮겨갑니다. 그 어느 쪽이든 당신의 삶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인연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 내 하루의 온도, 내 마음의 속도, 내 삶의 중심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때 비로소 사람은 깨닫습니다. 애쓰지 않았기에 잃은 것이 아니라 애쓰지 않음으로써 지켜낸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내 평온, 내 호흡, 내 삶의 리듬. 인연은 그 위에 얹혀야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대신하려 들 때 삶은 무거워지고, 그것과 나란히 설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결과가 아닙니다. 기다림의 끝은 다시 숨 쉬는 나 자신입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인연은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흐름이 될 뿐입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오지 않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 질문들은 한동안 나를 붙잡았지만 지금은 굳이 대답을 얻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물러납니다. 답을 알아야만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던 마음이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모르더라도 괜찮아지는 쪽으로.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갑자기 밝아지지도 않고 갑자기 잊히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루를 마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잠들기 전까지 그 인연을 떠올렸다면 이제는 오늘 내가 버텨낸 하루를 먼저 돌아봅니다. 오늘 잘한 말 하나, 오늘 지켜낸 약속 하나, 오늘 무너지지 않고 넘긴 순간 하나. 그 작은 장면들이 마음을 다시 지탱하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빠져나간 자리는 처음엔 텅 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곳은 오래 비워두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기대와 해석과 의미를 한 사람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가 사라지자 삶은 천천히 제 균형을 되찾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했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다시 듣는 시간이 됩니다. 생각보다 나는 괜찮았고 생각보다 나는 잘 살아왔다는 사실이 조금씩 보입니다. 이때 비로소 인연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모든 것을 걸지 않고 누군가 머물러도 전부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이 더 단정해지는지를 봅니다. 더 편안해지는지, 더 숨쉬기 쉬워지는지, 더
더 나다워지는지. 이 기준은 아주 조용하지만 정확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를 잃지 않아도 되는 인연만이 이 기준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끝은 다시 누군가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되는 일입니다. 그 준비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책임지고 내 감정을 돌보고 내 삶을 제 속도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됩니다. 인연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인연을 놓아줄 만큼 자라 있었음을.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는 돌아오든 오지 않든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삶은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쓰지 않는 기다림이 남기는 마지막 변화입니다. 인연이 삶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인연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상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인연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걷는 동안은 곁에 있고 때가 되면 조용히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오래도록 고요해집니다. 이쯤에서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더 애쓰지 않아도 될 만큼 내 마음을 들여다보았고 더 붙잡지 않아도 될 만큼 내 삶을 다시 살아냈다고. 기다림은 언제 끝나야 하는지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다만 끝나는 순간은 분명합니다. 인연이 어떻게 되든 내 하루가 무너지지 않을 때, 답이 오지 않아도, 내 숨이 가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떠올려도, 나 자신을 잃지 않을 때, 그때 기다림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조급함 대신 여유가, 불안 대신 고요가, 매달림 대신 단단함이. 이것이 애쓰지 않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상태입니다. 인연은 이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머무를 수 있는지, 함께 걸어도 되는지, 서로의 삶을 해치지 않는지. 그래서 진짜 인연은 소란스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확신을 요구하지 않고 증명을 바라지 않으며 서로의 삶 위에 조용히 발을 맞춥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또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동안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고 애쓰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연은 사람을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미 자기 삶으로 서 있을 때 인연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처럼 내 자리에서 숨쉬고 내 삶을 살아가고 흘러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인연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머물 인연은 이미 그 자리에 있고 머물지 않을 인연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 한켠에서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꼭 답을 얻지 않아도, 결론을 내리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상태. 인연을 생각하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기다림을 버티려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자리는 아무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천천히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덜 조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크게 흔들릴 때보다 이렇게 조용히 방향을 틀 때 더 깊이 달라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요한 이야기들이 당신의 하루에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눌러두셔도 좋고, 같은 마음일 것 같은 누군가에게 건네셔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